오늘 아침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든 이야기를 하나 접했다. 75세의 한 남성이었고 활기차고 건강하며 늘 미소를 띠고 살던 분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두 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까맣게 변했다고 한다. 아무런 통증도 특별한 전조도 없이 그저 조용히 쓰러졌다고 한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모두의 머릿속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원인은 아주 작은 실수였다고 한다. 너무 사소하고 자연스러워서 이러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아무렇지 않게 그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데 있다. 눈을 뜨고 숨을 한번 들이쉬며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나서의 몇 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으며 작은 실수 하나 무심코 한 동작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나 넘어짐 앞서 이야기했던 남성처럼 의식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오늘 나는 70을 넘긴 분들이 아침마다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건강과 삶의 질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행동들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무리한 노력을 요하는 것은 없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조정들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 아니라 바로 다음번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란다. 6번째 실수는 특히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활력과 기분,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 갉아먹는 힘을 가진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하고 실천 가능한 조언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내과 전문의 정민화이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첫 번째 실수, 하루의 첫 1분을 무시하는 습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한순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아침입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방 안은 아직 조용한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벌떡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반응이며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급히 일어났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급작스러운 움직임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흔해집니다. 누워있는 동안에는 혈액이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일어나는 순간에는 심장이 빠르게 반응해 뇌로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노년기에는 반응 속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어지럼증이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병원 입원, 깁스 이동성, 저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든 상황까지 번질 수 있으며 다시 또 넘어질까 두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태도 하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침 준비 시간이라 부릅니다.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으며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급히 일어나지 말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몸 밑에 깔린 매트리스를 느끼고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인 채 30초 정도 가만히 앉아 계세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면 발목을 가볍게 돌려보고 손목을 풀어주고 허리를 부드럽게 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내 몸을 향한 하나의 존중입니다. 잠에서 활동으로 옮겨가는 전환의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저 역시 몸으로 겪은 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어지러움이 몰려와 쓰러질 뻔한 경험이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주기로요.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어지럼증도 심장 두근거림도 없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 마치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눈 감고 뛰어넘는 대신 한 걸음씩 발을 디디며 천천히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하죠. 그러니 내일 아침에는 절대 급히 일어나지 마세요. 단 1분 그 여유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맑은 정신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균형감 있게 하루를 여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실수 아침, 물 한 잔을 잇는 습관. 두 번째 실수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아주 흔한 습관이죠.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불을 켜고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첫 모금은 마치 아침의 의식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며 신장은 조용히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몸은 말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수분도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땀 숨결, 그리고 작은 뒤척임 속에서도 우리는 물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물이 필요한데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죠. 예전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두고 일어나자마자 몇 모금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침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며 흐릿했던 잠기운이 씻기듯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기들을 하나하나 깨워줍니다. 특히 아침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물은 약의 흡수를 도와주고 위와 간을 보호해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루의 첫 음료로 물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 몸에게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기 돌봄의 시작이죠. 원하신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민트 아이피 또는 꿀 한 방울을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적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밤새 말라있던 몸의 가장 순수한 수분을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커피를 마시기 전 잠시 멈추세요. 그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사소해 보여도 그 한 모금이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익숙하지만 속을 지치게 하는 아침 의식. 세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아침 습관입니다. 바로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 향만 맡아도 머리가 깨는 것 같고 그 첫 모금은 따뜻하고 익숙하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마음을 감싸주는 포근한 액체 같은 존재죠. 하지만 이 커피가 내 몸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커피는 향도 좋고 맛도 깊지만 산성이 강하고 자극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 속이 예민한 분들, 수면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더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건강을 은근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익숙한 커피 향이 퍼지고 생각 없이 손이 가서 한 잔을 마십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밤새 위장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예민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호르몬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몸 전체는 절반쯤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산성과 자극이 있는 커피가 들어오면 위는 과도하게 위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쓰림이나 위불평함이 생기기 쉽고 평소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더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커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도 증가시킵니다. 일정 수준의 코르티솔은 아침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지만 그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불안 초조,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함께 따라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괜히 하루 시작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긴장되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커피는 기쁨이 될 수 있고 적절히 마신다면 오히려 활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마시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뭔가를 먼저 먹는 것이 해답입니다. 바나나 한 개, 식빵 한 조각, 견과류 몇 알이라도 괜찮습니다. 위장에 최소한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카페인이 몸에 작용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 정신이 맑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초조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나 과자 한두 조각을 먼저 먹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내 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커피는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마음은 안정되고 집중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여러분께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 되어야지 몸을 경계태세로 몰아가는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이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아침부터 서두르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치 뒤쫓기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허리를 숙여줍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급하게 몸을 돌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행동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깊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근육은 풀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관절은 수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정지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격하게 움직이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셈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겨울 아침에 시동도 걸지 않은 차를 갑자기 고속도로에 몰고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의 엔진처럼 우리 몸 역시 깨어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척추 무릎 고관절은 세월과 함께 마모되기 쉬운 부위이며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부위입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몸을 비틀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는 동작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쌓이게 되고 그 손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약, 심지어는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헬스장에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팔을 위로 길게 뻗으며 어깨를 느리게 움직이고 고개도 양옆으로 가볍게 돌려보는 겁니다. 단 1, 2분만 투자해서 몸의 각 부위를 하나씩 깨우는 것이죠. 이것은 관절과 근육에게 전하는 좋은 아침 과도 같은 인사입니다.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이 조용한 준비 동작은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소한 부상을 막아줄 뿐 아니라 아침 특유의 뻐근함과 불편함을 줄여주며 하루를 보다 또렷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그냥 툭 튀어나오듯 일어나지 말고 먼저 한쪽 옆으로 몸을 돌리고 양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어깨를 천천히 으쓱 올렸다가 내리며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지고 중심이 잡힌 느낌이 들 것입니다. 예전엔 저도 아침마다 정신없이 일어나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무릎이 찌릿찌릿하거나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몸풀기 습관을 들인 후로는 무릎도 허리도 놀랍도록 조용해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몸뿐 아니라 정신도 함께 깨어난다는 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경계 전체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마음가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가 하루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하루의 출발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무시하면 양치도 하기 전에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엔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뛰쳐나가기 전에 단 몇 분만이라도 내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돈도 시간도 들지 않지만 허리와 무릎 그리고 하루 전체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 몸이 움츠러든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5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아침에 몸을 구부정한 자세로 일으키는 습관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난 직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깨는 앞으로 굽어 있고 머리는 아래로 떨어져 있으며 등은 구부러진 채 힘없이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는 자세 자체를 드러냅니다. 이런 자세는 폐를 누르고 가슴을 압박해 숨쉬기를 방해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은 얕아지고 산소 공급은 줄어들며 이는 곧 피로감과 멍한 정신 상태, 심지어 이유 없는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숨을 깊게 쉬지 못하면 생각도 좁아지고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자세와 감정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한번 실험해보세요. 어깨를 움츠리고 등을 굽힌 채
활짝 웃어보려고 하면 표정이 어색하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위축되면 뇌는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지금 긴장해야 한다는 뜻이자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이며 동시에 몸과 마음 모두 위축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단 몇 초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팔과 다리를 길게 쭉 뻗어보세요. 마치 누군가가 발끝을 살짝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고 양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어깨를 부드럽게 뒤로 젖히고 턱은 자연스럽게 정중앙에 위치시킨 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단 20초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내 몸 전체에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오늘은 단단하고 균형 있게 시작한다는 선언 같은 시간이죠.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움츠린 자세에 익숙해진 몸에게는 이런 바른 정렬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이 자세가 점점 익숙해지고 마침내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자세가 바뀌면 호흡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면의 감정이 몸을 따라가고 자세가 내면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자세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반영합니다. 가슴을 펴고 몸을 일으키면 어느새 생각이 정돈되고 마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어깨를 웅크리고 몸을 말면 쉽게 피곤해지고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한 결과일 뿐입니다. 아침이라는 중요한 시작점에서 단 몇 초간의 바른 정렬을 통해 나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 마음가짐 하나로 하루의 에너지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실수발의 감각을 무시한 채 균형을 잃는 아침 6번째 실수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 바로 발의 신호를 무시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난 뒤 바로 걷지 않고 가만히 앉아 다리를 한 번씩 움직여보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느릿하고 더딘 행동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신체의 지혜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발목 종아리에 집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나면 습관처럼 몸을 움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치 몸이 알아서 따라와 줄 거라고 믿는 듯 말이죠. 하지만 70세가 넘고 나면 그 익숙한 자동 조정 모드는 점점 작동이 느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의 탄력은 줄어들고 균형을 잡아주는 발의 감각 수용기는 무뎌집니다. 뇌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늦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낙상 중심 상실, 미끄러짐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이 불안정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거실에서 카펫이 밀리거나 주방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욕실에서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초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곧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을 단단히 느끼도록 두 발을 내려놓고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해보세요.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종아리를 조였다 풀어주며 가볍게 긴장을 풀어보는 겁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야말로 우리 몸을 다시 켜는 과정입니다. 뇌와 다리가 다시 연결되는 이 감각은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내가 땅에 단단히 붙어 있다는 느낌. 나 자신이 내 몸 안에 확실히 있다는 느낌. 바로 이게 하루의 균형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 낙상의 원인을 미끄러운 바닥이나 카펫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몇 년간 방치해온 몸과의 단절입니다. 저 역시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고 둔했습니다. 머리는 깨어 있는데 다리는 아직 자고 있는 듯한 그런 이질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다리 깨우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약 2분 정도 시간을 들여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식으로 다리의 감각을 깨워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나 두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감각을 의식하고 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느껴봅니다. 몸이 흔들리는지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조용히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가끔은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그 중심감을 더 깊이 느껴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행동을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뇌와 다리 사이의 연결을 다시 강화하고 나 자신의 존재감을 몸속 깊이 되살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면 욕실이든 주방이든 아침의 위험 구간을 훨씬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듯 내 몸이라는 자동차가 오늘 하루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처럼 의식적인 2분의 움직임은 내가 내 몸을 더 이상 놓치지 않고 돌보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 하나가 결국 내가 내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유, 즉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7번째 실수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 몸의 에너지를 끄는 습관. 7번째 실수는 너무 당연해서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바로 아침을 어둠 속에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을 떴는데도 방 안은 아직도 밤처럼 캄캄하고 커튼은 닫혀 있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채로 온몸이 다시 눕고 싶어질 만큼 무거운 기운에 눌리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조금만 더 자자며 몸을 다시 뒤척이지만 사실 그 순간 이미 하루의 에너지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단순한 조명이나 분위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깨어날 수 있도록 두뇌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 신호입니다. 빛은 눈을 통해 들어와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생체시계를 작동시키며 생리적인 모든 흐름을 다시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여전히 밤인 줄 알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뇌가 깨어난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침실에서의 기상은 마치 몸을 반쯤 켠 채로 움직이는 것과 같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하루 종일 졸리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기분도 가라앉고 에너지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 리듬은 더욱 민감해지고 흐트러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아침 햇빛의 중요성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 부족은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서 불면증, 우울감, 식욕 변화 같은 생리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빛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자연광을 들이세요. 흐린 날이라 해도 실외의 빛은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첫 5분만이라도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눈을 뜨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햇빛은 눈뿐 아니라 피부 얼굴 호흡에도 작용하며 몸 전체를 천천히 깨웁니다. 가능하다면 발코니나 베란다에 잠시 나가 아침 공기를 마시고 빛이 피부에 닿도록 해보세요. 이 짧은 노출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몸 전체가 이제 시작이다 라는 활기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습관을 들인 뒤로 삶의 리듬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하루인데 햇빛과 함께 시작하는 날은 몸도 덜 무겁고 마음도 훨씬 안정되며 하루 내내 중심이 잡히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방 안이 어둡고 답답한 채로 일어나는 것과 햇살 가득한 공간에서 눈을 뜨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빛은 두뇌의 음식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아침,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햇빛입니다. 결국 이 모든 7가지 실수는 한 가지 진실로 이어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 몇 초 아주 작은 태도 하나가 하루 전체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7가지는 모두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 흐름과 어떻게 함께 걸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억지로 버티거나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조율해가는 지혜,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화이고 하루를 잘 여는 첫 열쇠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곧 삶의 방향을 정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